변호사 조영주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소프트 또는 휴먼 인프라스트럭처 빌 3.5 트릴리언으로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하고 이제 행정부가 특히 민주당에서요. 도대체 어떤 법안이 들어가 있지? 이거 참 관심사입니다.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이런 이민 쪽에 관계하고 있는 변호사들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신분이 없어서다거나 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 때는 계속 이제 그 신문에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기자들이라는 분들은 어떤 무슨 이슈가 있으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막 조사하고 이제 탐구하고 막 기자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소식을 들으면 이제 그걸 기사화합니다. 특히 요새 같이 인터넷 이제 신문, 옛날 같은 종이 신문이니까 좀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요새 인터넷 신문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취재 활동을 하면서 기자들이 얻은 정보를 인터넷 신문에 팍팍 올립니다. 인터넷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힐이죠. 힐과 더 힐이라는 건데 이제 그거는 미국 국회가 있는 거를 캐피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캐피톨 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힐을 따와서 주로 이제 국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뉴스들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미국 전역 또는 국제적으로 다 보여주지만 이제 주로 이제 타겟은 미국 상원 하원에서 이러한 일을 많이 이제 인터넷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힐이라든지 복스라든지 또는 팍스라든지 CNN 이런 기자들이 계속 취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얻는 정보도 이제 기사화와 시키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정보가 힐 같은 경우 올라왔냐면요. 이제 그 힐 그 기사에 의하면 보좌관 어느 상원의원인지도 몰라요. 그냥 상원의원의 보좌관한테서 들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취재 활동이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런 취재 활동을 하면서 어떤 얻은 정보를 보도하고 만약 어떤 사실에 공식 보도가 나올 때까지 기자들이 활동 안 하면 신문 같은 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계속 취재 활동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정보를 올리고 이러는 거죠. 그에 더 힐에 의하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거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 걱정하는 게 이게 그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버젯 레컨실리에이션 프로세스로 가려면 그 법안 내용이 어떤 미국 버젯 예산에 직접적으로 이제 딱 히트를 해서 이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만약 부수적인 건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보좌관 말에 의하면 그 보좌관에서 취재한 그 기사에 의하면 이 불법 체류자 특히 네 카테고리죠. 다카하고 에센셜 워커하고 이제 농장 근로자하고 이제 임시 보호자 요 네 카테고리에 계신 분한테 시민권까지 가는 영주권의 불법 체류 구제를 해준다면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돈이 약 120빌리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계산을 다 했대요. 120빌리언의 직접적으로 예산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직접 히트한다는 거죠. 건드린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 보좌관 말에 의하면 이 예산 그러니까 3.5 트릴리언에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민 구제법이 불법 체제 구제법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카테고리가 해당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드림 법안, 에센셜 워커, 그다음에 이제 농장 근로자, 그다음에 임시 보호자. 그래서 이제 그 기사에 하면 네 카테고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도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략 한 800만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00만 정도는 드림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100만은 임시보호법하고 농장근로자가 한 150만, 100만 정도 된 것 같고 나머지가 한 400만 정도 또는 350만, 400만 정도가 에센셜 워커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측을 했다 그래요. 물론 거기까지 취재가 된 거지 무슨 에센셜 워커는 어느 잡은 되고 어느 잡은 안 되고 이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제 나온 그 기사는 그런 민주당에서 지금 특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쪽 예산위원회에서 지금 초안에 계속 작성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일요일 날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건 이제 그 영상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 표현이
어떤 독자적인 법안이 아니라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그런 이제 기사도 났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민주당 하원의원인데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은 만약 그 3.5 트릴리언의 그 소프트 또는 휴먼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불법 체자 구제안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는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한 그 하드 전통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름 좋은 소식은요. 미국의 84개 도시, 그 중에서 미국의 이제 가장 큰 도시가 LA, 4개 도시 뽑는다면 LA, 뉴욕, 시카고, 휴스턴입니다. 이 4개, 제일 큰 도시 4개의 시장을 포함해서 84시에, 84군데 시의 시장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그 공개 서한이죠. 뭐라 그랬냐면, 요번, 버젯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로 진행될 그 소프트 또는 휴먼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반드시 그 4카테고리에 그 불법 체자 구제안을 넣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점점 지금 이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불법 체자 구제안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글쎄 뭐 압력이랄까 요청이랄까 청원이랄까 이런 게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좌관이 흘렸다는 어느 보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0빌리언 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거죠. 들고 또 어떤 보고서에 하면 그렇게 120빌리언의 비용을 썼을 경우 들어오는 수입은 뭐 1.2 트릴리언 정도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 10빌리언 정도를 또 국경 강화에 쓰겠다라는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초안을 잡고 있다라는 기사도 또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취재 활동에서, 기자들 취재 활동에서 어떤 보좌관이나 무슨 상원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발표가, 그러니까 이제 기사화된 거죠. 물론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그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했다고 이렇게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라고 이제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자가 뭐 막 소설을 쓰고 그랬을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도태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소설을 쓴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미국 사회 같이 언론이 자유가 많이 있고 책임이 따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취재도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이제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오늘 아침까지 월요일 아침까지 쭉 이제 나온 기사들을 보면요. 많은 기자들이 신문사나 무슨 방송국이나 뭐 인터넷 신문사 이런 데 기자들이 이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어떤 빌이 들어가는지 계속 어떤 법안이 들어가는지 계속 취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법안, 클린 에너지 법안이라든지 무슨 뭐 메디케어 확대라든지 이런 거는 뭐 누구나 예상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불법 채우자 구제안이 포함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우리 같이 관심 있는 사람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4개 시의 시장들이 공개 서한을 했고 점점 저번에는 이제 그 일리노이 하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또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도 두 민주당이지만 만약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불법 체자 구제안이 없을 경우는 아예 초당적인 합의로 된 전통적인 의미의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찬성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의원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3.5 트릴리언의 불법 체자 구제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알 수가 없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된다고 확언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기사의 마지막에는 꼭 나오는 말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결정하는 세넷 팔리멘터리안의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에 그러니까 이민 법안이, 버젯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에 해당된다는 그런 결정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그런 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누가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도 단순히 드림법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드림법안, 에센셜 워커, 그리고 이제 농장 근로자, 임시보호자 이렇게 4 카테고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드림법안하고 특히 에센셜 워커도 상당히 예산을 직접적으로 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그런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드림 법안하고 에센셜 워크하고 농장 근로자 이 세 개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시보호법은 이게 어떤 그 무슨 팔러시 같은 정책 같은 입장이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임시보호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요 네 개에 대해서 이제 추진 중이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전화를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진전되는 것 같지도 않고 기사만 툭툭 나오지 뭐 발표되는 것도 없고 답답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기사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제 입장 저도 참 답답하고요.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워낙 타협을 많이 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빨리빨리라는 그런 개념은 미국에는 사실 한국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좀 답답하고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이게 뭐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만 좀 기다리시고 계속 기다리시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조만간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말에 의하면 9월 정도에는 적어도 어떻게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9월이면 지금 7월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때 좀 더 지켜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이런 업데이트가 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답답한 점이 있다는 건 저도 참 안타까워요. 너무 확실한 것 같으면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상원이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원 내에는 세넷 팔리멘터리안의 어떤 결정도 중요하고 이런 거 그 결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수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은 적어도 내 카테고리는 소프트 또는 휴먼 인프라스트럭처 비일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